자, 어쨌든 클래스와 오브젝트 객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클래스 여기 보시면 아까 오브젝트와 클래스 메뉴 있었잖아요, 맞죠? 여기 부분들이고요. 아래쪽에 가서 보시면은 다른 건 일단은 뭐 보진 않을 거고요. 그러면 객체는 어떻게 만듭니까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객체는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도 제가 얘기한 대로 세 가지 단계로 처리합니다 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뭐 한다고요? 객체는 어떻게 생성합니까? 오브젝트는 자바의 오브젝트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정의했잖아요. 요것만 기억하실게요, 여러분, 그죠? 첫 번째 뭐야? 변수 선언이요. 뭘로? 오브젝트 타입으로. 여러분들이 정의한 오브젝트 타입의 변수를 정의하세요 라고 했는데, 객체를 만들 변수를 정의하라고요. 그 얘기는 객체는 아까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클래스 타입으로 변수를 정의하세요 라고. 이해되시죠? 아까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포인트 타입의 변수 선언을 해주시라는 얘기잖아요. 거기까지 1차적으로 해주시고, 두 번째 뭐 해주라고요? 인스턴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스턴스화 해주세요 여러분. new 키워드와 함께 인스턴스화 하셔야 돼요. 그래서 new 키워드를 써주시면 어사이먼트 연산하고 오른쪽에다가 new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뭐 해준다고요?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을 어디에다가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다가 확보를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초기화를 담당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기화를 합니다 라는 것들은 new 키워드 뒤에다가 뭐를 갖다가 표기하라고요? 생성자를 호출하는 문장을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를 오브젝트 초기화, 아까 인스턴스가 된 오브젝트를 초기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단계가 거쳐지는데 그 문장이 한 줄이었었죠. 근데 물론 여기 있는 게 요거 파라미터즈라고 되어 있는데 매개 변수가 존재할 수도 있고 없어도 되고, 그죠? 요것들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러고요.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표현식 신텍스죠, 그죠? 신텍스를 일단은 기억하시면 돼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의했던 것처럼 포인트로 만들면 포인트 타입으로 변수 만들어 주시고 new 키워드 꼭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호출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방법은,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끝. 클래스와 객체는 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 클래스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제 클래스의 구성 요소는 뭐냐면 구성 요소. 배열도 제가 배열의 구성 요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배열의 집합 내부에 오는 데이터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죠? 정보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클래스의 구성 요소라는 건 클래스 내부에 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겠죠, 그죠? 첫 번째 우리가 일단 예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x, y 클래스 안에서 블록 내부에서 정의되어 있는 변수가 뭐라고요? 멤버 필드, 멤버 변수. 여러분 거 교재에서는 멤버 뭐라고 되어 있더라? 그냥 멤버 변수라고 해놨다고 하죠? 멤버 변수 또는 멤버 필드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대신에 클래스 변수라고 하시면 안 된다 했어요, 그죠? 왜냐면 나중에 제가 클래스 변수는 어떨 때 클래스 변수라고 부르는지 볼게요. 그러면 요놈이 클래스 변수인가요? 아니요, 이것도 클래스 변수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레퍼런스 변수, 클래스 타입으로 정의한 변수. 좀 길게 부르면 그런데 얘를 축약해가지고 클래스 변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이 변수를 클래스 변수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알겠죠? 레퍼런스 변수 또는 클래스 타입으로 정의한 변수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길게 풀어서 써야지. 잠깐 그러니까 이런 용어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 좀 신경 써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은 구별하기 힘들지만 이런 것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클래스를 우리가 이제 만들 줄 아셔야 되겠죠, 그죠? 만들 때 적절하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클래스의 구성 요소에서 살펴볼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클래스로 결국은 객체라는 것은 뭐예요? 객체는
클래스를 바탕으로 객체는 무엇입니까? 하면 자바에서 기준이에요. 그죠? 결국에는 자바에서는 클래스를 바탕으로 뭘 만들어요? 실제 메모리 공간에다가 메모리 공간을 뭐래요? 확보하겠죠. 그죠?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면, 그지? 결과물이겠죠. 그죠? 된 결과가 뭐라고요? 객체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클래스를 바탕으로 메모리 공간에다 실제로 확보하는 과정을 우리가 인스턴스화라고 부르긴 했는데, 인스턴스화된 결과물은 우리가 객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는 객체에다가 접근하는 변수를 객체 변수. 결국엔 아까 이 포인트 타입의 변수는 다른 말로 객체 변수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죠? 클래스 타입의 변수는 객체 변수. 객체에 접근하는, 객체 공간에 접근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객체 변수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이 많아서 헷갈리는데 그런 것만 잘 똑같은 말이다. 그 정도로 좀 보시도록 하겠어요. 객체는 클래스를 바탕으로 어쨌든 만들어진 결과물. 그죠? 만들어진 결과물. 클래스는 하나가 존재하겠고요. 그죠? 그 하나에서 여러 개의 그럼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의 클래스로 여러 개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각각 만들어진 객체들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안에 들어간 데이터는 똑같이 세팅을 할 수 있지만 같이 세팅됐다고 해서 같은 거는 아니다. 왜요?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알겠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어요? 여기가 먼저 일단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긴 해요. 따로따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앞에 제가 일부러 이제 처음에 할 때 이제 두 개의 객체를 만들었어요. P1이라는 객체와 P2의 객체를 만들었죠. 물론 객체는 요놈이긴 한데 객체에 접근하는 변수를 그냥 심플하게 객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이름이 요놈이니까. 그죠? P1과 P2에 접근하면은 각각의 다른 데이터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처음에는 0000이니까 아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게 아니고 별개로 만들어진 메모리 공간입니다. 그래서 P1에다가 접근했을 때 만약에 같은 거였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정의했으면은 요놈도 같이 똑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X에는 10, P1의 X에는 10, P1의 Y는 22죠. 그죠? 네, P2의 X에 P2의 Y는 서로 변화되지 않고 별도의 메모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은 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줄 알면은 이제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아 클래스를 잘 정의를 해야 돼. 그러면은 설계를 잘 해야지. 설계를 잘 해야지 객체를 잘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객체를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고 설계를 잘 해야지 객체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클래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만들까요? 그죠? 결국에는 구성 클래스의 누구에 대해서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클래스 내부에 올 수 있는 것들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아까 뭐 할 수 있었어요? 멤버라고 클래스 내부에 오는 것들은 클래스 내부에다 정의하는 것들은 다 멤버라고 부르면 돼요. 멤버들. 구성 요소 뭐라고요? 구성 요소는 일단은 멤버요. 다른 말로 멤버라고 부르면 돼요. 그죠? 그래서 클래스 내부 멤버에다가 접근할 때는 뭘로 접근한다? 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일단 멤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생성자는 보통 멤버라고 접근하는 게 이제 멤버 연산자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뭐야? 클래스 내부에다 정의한 변수 뭐라고 불렀죠? 멤버 필드야. 그죠? 필드가 올 수 있고요. 두 번째 뭐야? 아직 안 배웠지만 두 번째로 이거 A, B라고 할까요? A 여기서는 그냥 일단 종류로는요 멤버 여기도 멤버이기 때문에 멤버라고 붙일게요. 멤버 메서드가 있고요.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아까 누구야? 클래스 내부에는 생략되어 있는 뭐가 있었죠? 생성자가 있었어요. 그죠? 생성자는 그냥 생성자라고 부를게요. 그죠? 생성자가 올 수 있습니다. 세 가지요. 일단은. 그리고 클래스 내부에는 또 다른 클래스가 올 수 있어서 내부 클래스라고 해볼까요? 그죠? 클래스 내부에다가 정의한 새로운 클래스, 내부 클래스. 내부에다가 클래스요. 그죠? 클래스 안에다가 또 다른 클래스 중첩이 가능하다고요? 클래스를 또 넣어줄 수 있어요. 얘를 뭐 멤버 클래스라고 부르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클래스 안에 이제 멤버라고 붙일게요. 이것도 멤버 클래스 네 가지만 올 수 있어요. 다른 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종류로는. 그러면 종류가 이런 게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단은 뭘 사용해 봤냐면 멤버 필드는 어쨌든 만들어 봤고요. 그죠? 이거는 뭐라고요? 클래스에서 클래스 블럭에다가 정의한 변수야. 그죠? 변수라고 했고요. 메서드라고 했는데 메서드는 아직 안 배웠고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할 거예요. 순서는 메서드 먼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뭐야? 클래스는 생성자부터 배울까? 클래스는 제일 나중에 배울게요. 이거 일종의 중첩의 개념이기 때문에 내부에다가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내부에는 또 그 내부에도 멤버 필드, 메서드, 생성자가 존재하겠죠? 또 다른 또 클래스가 존재할 수 있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뭘 확장하면 더 많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많진 않죠? 종류가 많진 않아요. 일단 종류로 보면은 올 수 있는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됩니다. 구성 요소에 여러분들은 교재 130페이지 그지? 클래스 살펴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가볼게요. 저 되게 심플하게 예제 다룰 거예요. 여러분들 자요 클래즈라고 했고요. 정리된 거 여기다가 만들어 볼게요. 위에다가 클래즈고요. 여기다가 클래스 만들 건데 일단 여러분들 웹 개발할 거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많이 다루는 게 웹 개발에서 예제로 많이 다루는 게 게시판 또 회원가입 게시판이나 회원가입 게시판 만들 줄 알면은 웹 개발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은요. 일종의 다 패턴이 똑같아가지고 회원가입이든 뭐든 게시판의 예제를 만들어 볼까 아니면 회원가입 예제 만들어 볼까 뭐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까요? 다 쉬워요. 회원가입은 할 때 정보에 따라서 내용물이 약간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뭐 개인정보 약간 관리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많이 수집하지는 않아요. 그죠? 회원가입 멤버라고 해볼까요? 교재에서 퍼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멤버 똑같이 하진 않을 겁니다. 멤버라는 클래스를 만약에 회원가입을 하려면 우리가 만든 사이트는 회원가입을 내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오너면 거죠. 나는 회원가입 시킬 때 필수적으로 뭔가들 만들어내야 되겠다. 제가 결정할 거 아니야. 그죠? 네. 자, 회원이 가입하면 회원의 번호를 할당할 거야. 회원 번호. 회원 번호를 할당할 거예요. 학교면 학생 정보 등록하겠죠. 그죠? 학생 들어가면 뭐 학생 번호 할당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태어나면 주민번호 할당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어떤 여러 데이터 중에서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고유한 정보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 거 만들 때 그죠? 그런 데이터 고유한 정보들을 했죠. 영어로 하면 유니크한 정보라고 합니다. 유니크. 알겠죠? 유니크한 어떤 구별할 수 있는 정보들을 거의 기본적으로 쓰시는 게 맞아요. 회원이면 회원 번호 뭐라고 칠까요? 무슨 타입으로 넣을까요? 정수형 타입이요? 보통은 인트형 또는 롱형으로 관리합니다. 인트 또는 롱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저 일부러 롱형 써볼게요. 여러분들 왜냐면 인트도 많이 쓸 것 같으니까 인트 쓸까 말까? 회원 가입할 때 인트 쓸 일이 있을까? 일단은 롱형으로 일단 관리할게요.
롱형으로 회원 번호니까 멤버 NO. 물론 줄여서 멤버라고 위에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고 그 예제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NO라고 쓰겠습니다. 번호. 이거 뭐 하려고요? 회원 번호로 관리하려고요. 회원 번호는 내가 내부적으로 내가 부여하기 위한 것들이고요. 그럼 이 사람이 정상적인 회원인지 확인하려면 뭔가 체크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유니크한 것들을 입력해달라고 해야 될 거예요. 또 추가적으로 대표적인 게 요즘은 이메일이 그지? 요즘은 이메일로 해서 유니크한 정보들을 획득하잖아요. 그죠? 일단은 그래서 내가 이메일만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그 사이트에다가 여러 번 회원가입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메일이야. 이메일은 뭘로 수집하는 게 좋아요? 스트링. 네, 스트링이요. 문자열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문자열, 이메일 정보요. 이것도 보통은 인증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겠죠. 그죠? 인증을 위한 정보. 만약에 패스워드가 잘못됐어. 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네가 입력한 이메일로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또는 휴대폰 번호로 안내를 하거나. 휴대폰 번호도 마찬가지로 인증을 위한 어떤 추가적인 정보로 넣을 수는 있겠다. 그죠? 폰 넣을까 말까? 휴대폰 정보는 뭘로 받을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그죠? 폰 이런 식으로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넣을까요 말까요? 이름 수집할래 말래? 이름 뭐 봤는데 국내에서는 많이 봤죠? 외국계에서는 거의 안 맞고, 외국계 사이트는 보통 그냥 선택사항으로 넣어줘요. 뭘로? 닉네임. 선택사항으로 안 넣으면은 기본적으로 뭐 이메일에 있는 거를 대문자로 표기해주거나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닉네임 넣어주시면은 닉네임을 만들어내는데, 닉네임은 어떻게 쓰냐면 내부에서 유니크하게 쓸 수 있도록 어쨌든 이런 정보들이 있긴 한데, 이름 그냥 수집한다고 할게요. 이름. 그 다음에 뭐 패스워드 당연히 있어야 되겠다. 그죠? 너무 많이 넣지는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패스워드는 그냥 생략. 지금은 이렇게 구성했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 수집하거나 이럴 때 웹에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수집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문자열입니다.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유형이 문자열 데이터 타입이에요.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그럼 아까는 제가 X, Y 이렇게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 기본형 자령으로만 집합을 구성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또 다른 클래스로도 내부에 올 수 있다고요. 어떤 특징이고요. 배열도 올 수 있고요. 다른 집합도 여기다가 내부에다가 멤버로 쓰실 수 있습니다 라고요. 다른 집합도. 일단 구성 요소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멤버 필드라고 부른다고요. 아직 사용은 좀 이따 할게요. 클래스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도 있어야 되니까. 적어도 아까 구성 요소는 제가 4가지를 얘기 드렸거든요. 멤버 필드, 생성자, 메서드, 그죠? 내부에 오는 또 다른 클래스. 메서드는 뭐 구성 요소를 얘기 드리면 이렇게요. void. 자, 일단은요. void라고 칠게요. disp 이름이고요. play 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정의하는 게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메서드입니다. 뭐라고요? 메서드고요.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할 거예요. 메서드. 아직 메서드는 아직 안 배웠어요. 메서드 배울 예정이고요. 어쨌든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와, 메서드는 뭐라고 구분했냐면 일단은 소문자로 시작하고요. 뒤에 괄호가 붙어있으면 메서드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냐면 중괄호가 더 붙었잖아요. 그죠? 메서드 구간이 붙었네요. 그죠? 메인 메서드 우리 만들 때 중괄호 불렀었잖아요. 컬리 브레이스. 뭔가 실행 구간이 실행하는 어떤 명령어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무슨 내용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이런 게 올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생성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생성자 만드는 규칙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생성자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할 거라고요. 일단은 우리가 생성자를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놈이 있었는데 그게 기본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
라고 불러주고 있는데 그놈이 있어요. 컨트롤 스페이스 엔터 얘요. 제가 직접 쳐도 되긴 하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퍼블릭 이렇게 생긴 놈이야, 그죠?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위에 있는 메서드처럼 비슷하게 생겼다요, 그죠? 특징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성자, 이놈이 생성자라고요. 특징이 있는데 여기 있는 메서드는 사용자가 정해요. 이름을 개발자가 정해준다고요. 만든다고요. 생성자는요, 클래스를 만드는 순간 결정이 돼요. 이름 자체는 새로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클래스를 만드는 순간 결정이 돼요. 생성자의 이름은. 그리고 메서드처럼 동일하게 오른쪽에 뭐가 붙었어요? 괄호가 붙어있다고 그죠? 괄호가 붙어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것만 일단 구별해 주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은 우리가 생성자 별도로 학습할 때 배우면 되겠습니다. 일단 구성 요소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됩니다. 앞에 있는 키워드는 무엇인지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메서드 배울 때, 생성자 배울 때 볼게요. 알겠죠? 네. 메서드도 제가 이거 생략해놔서 그렇지 이런 거 붙일 수 있어요. 퍼블릭.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똑같이 다 이런 거 붙일 수 있어요. 이거는 액세스 모디파이어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당하는 데다가 접근이 가능하니 범위를 어디까지 하니 이런 것들을 정의할 때 쓰는 거니까 그것도 이런 것들은 별도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은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요, 내부 클래스. 안에다가 클래스가 또 올 수 있다 했잖아요. 클래스. 제가 일단은 임의로 만들 거라서요. 그냥 안에 있는 이너 클래스라고 할게요. INNER 이너 클래스. 클래스는 어떻게 만드냐면 클래스 키워드와 함께 이름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름 만들듯이 저희가 이제 파일 안에다가 정의를 했었는데 내부에다가도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클래스 이름 주시고 이너예요 라고 해놓고 뭐가 있으면 바로 블럭이 오면 되겠죠. 그죠? 블럭이 오시면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내부 클래스. 내부에다 클래스 내부에다가 오는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요 내부에다가 다시 이너에 해당하는 필드, 메서드, 생성자 또 내부 클래스 또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이너에 또 다른 클래스 또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중첩 클래스 뭐 이렇게 불러도 되겠지만 그죠? 내부에다가는 계속적으로 무한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일단 여기다가 계속 만들어낸 건 의미가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뭐 할 수 있어요? 위에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또 다른 이름으로 또 정의 가능하겠죠. 그죠? 내부에다가 이렇게 또 정의하실 수 있어요. 그죠? 뭐라고 할까? 여기 있는 거는 뭐 인원은 뭐 쓸 수 있는 게 아닌데, 그지? 또 다른 것들 열심히 또 필드, 메서드, 또 생성자도 이너 생성자가 존재하겠죠. 그죠? 이너 생성자도 존재하고 다 구성 요소는 동일하기 때문에 위에서 존재하고 있는 구성 요소와 동일하게 이너 클래스 뭐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필드 사용법 살펴보긴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여기 있는 걸 이용해서 쓸까요? 쓸데없는 거긴 한데. 자, 다른 예제 한번 해볼게요. 다른 걸로 멤버 클래스 이런 식으로 정의하시면 된다고요. 만약에 회원가입을 이용하면 앞에서 그럼 제가 한 번 더 언급했던 게 이제 게시글 사용하면은 게시글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게시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게시글을 위한 정보를 입력을 한다. 클래스는 언제 만드냐면 결국은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프로그램에다가 코드로 적용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걔를 내가 얘를 이 중에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얘를 어떤 것들을 회원가입할 때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는데 최소한 뭐를 갖다가 넣어놓고 얘를 사람이라고 하자 라고 정의하면 되겠죠. 결정 누가 해요? 프로그래머가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게시글을 정의할 거야. 게시글을 정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게시글을 만들 거야
라는 얘기겠죠? 만들 건데, 그럼 게시글이라고 하면은 구성 요소를 뭘로 해서 만들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게시글이 뭔지 알죠? 아까 제가 게시글 하나 올렸잖아요. 성희롱 예방 게시글 올렸잖아요. 처음에 뭐 있었어요? 제목. 그 다음에요? 내용도 있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목하고 내용은 있어야 되겠다. 그죠? 작성자 있던가요? 작성자 이름 아까 제 이름 안 들어갔던가요? 게시글에 작성자도 있어야 될 거고. 물론 자유 게시글 하면 작성자를 뭐 노출시키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어떤 필요한 화면에 표현할 정보들 또는 내부적으로 처리할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요? 클래스예요. 정의하는 게. 그래서 정의라고 표현할 거예요. 처음 내가 게시글을 만들 거야. 그럼 게시글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메모리에 넣을 때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름은 뭘로 만들 거야? 이름부터가 이제 정의하는 거예요. 게시글을 만들겠죠? 저는 보드라고 할게요. 또는 포스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보드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을 만들었죠. 먼저 이름을 만들었어요. 일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내가 보드라는 거를 만들 거예요 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거 명확하게 보면 클래드의 보드죠. 그죠? 패키지가 클래드 점 뭐라고요? 보드라고 부르겠죠. 그죠? 보드라는 거를 내가 만드는 거죠. 처음 만드는 거죠. 처음 만드는 거죠.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의라고 한다고요. 구성 요소를 만들 때 클래스를 만드세요. 설계하세요. 뭐라고요? 클래스의 정의. 처음 생성한다 라고 하시면 클래스를 정의한다 라는 표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다시 보드라는 거를 구성할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뭐뭐뭐 넣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게시글을 만들 거예요. 뭐뭐뭐 아까 구성 요소 뭐로 할 거예요? 뭐가 있으면 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목이랑 내용. 일단 제목 내용이요? 제목은 뭘로 할까요? 데이터 타입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제목을 저장할 거야. 뭘로 저장할 거예요? 예, 좋네요. 문자열로 처리하시면 되겠다. 그죠? 스트링 제목 뭐로 할까요? 이름? 네? 타이틀? 좋아요. 타이틀 TITL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만드시면 된다고요. 데이터를 처리해서 메모리가 넣고 구분하기 위한 이름들을 가독성 있게 의미적으로 만드시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용은요? 게시글의 내용은 뭐라고 할까요? 들어간 데이터는 스트링이 적합해요? 네, 스트링. 그 다음에요? 이름은요? 내용의 이름은? 그냥 컨텐츠? 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 있을까요?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어쨌든 게시글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웹사이트 사용하는 게시글이 그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클래스를 걔를 바탕으로 나도 게시글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만든다라고 해서 클래스의 정의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성 요소를 제가 구성을 할 건데요. 그 구성 요소는 현재는 뭐야? 타이틀, 얘를 제목으로 쓸 거고요. 그죠? 얘는 컨텐츠는 내용으로 사용할 거예요. 뭐 추가적으로 뭐 작성자? 그 다음에 작성자는 뭐 작성자? 라이터? 크리에이터 또는 작성자 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통 게시글 조회하면 조회수도 표기하잖아요. 그죠? 조회수는 무슨 타입으로? 인트형으로 하면 되겠다. 그죠? 조회수 처음에 0이었다가 누군가가 조회하면 읽으면은 카운팅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요 작성일 날짜 처음 다루긴 할 건데 날짜는 데이트라는 게 있긴 한데 처음 소개해봅니다. 로컬 데이트 타임까지 써볼게. 작성일 날짜야.
새로운 파일 처음 소개하는 거죠? 처음 소개하는 거죠? 여기 있는 거는 자바 8 버전 이상에서 사용 가능하지 자바 7 버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참고로 나중에 자바 8에 대한 8에서 적용된 거예요 라고 하는 게 나올 건데, 근데 여러분들 개발할 때는 거의 다 자바 8 이상에서 할 거예요. 근데 주의할 거는 유지보수하는 회사에 가시면 자바 8이 아직도 적용이 안 된 사이트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바 7이나 6를 간혹 가다가 쓴다라는 거. 그러면 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빨간 줄이 떴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일단은 클래스로 클래스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왜 빨간 줄이 떴어요? 그러면요, 얘는 왜 빨간 줄이 떴을까? 스트링도 빨간 줄이 아닌데 왜 빨간 줄이죠? 왜 빨간색의 밑줄이 떴을까요? 제가 오타를 냈을까요? 그러면요, 왜 빨간 줄이 떴을까요? 원인은 모르면은 일단 뭐 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그것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그죠?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그럼 얘가 내가 오타를 냈어. 만약에 오타를 냈어, 이런 식으로 오타를 냈다요. 오타를 내면 얘 뭐라 그래요? 뭐 얘가 뭐니? 뭐죠? 어디 존재하는 놈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거 새로운 거 만들래? 없으니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나 이런데 없으니까 그럼 새로 만들래? 뭐 이렇게 크리에이트, 그래서 네가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새로 만들래? 라고 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정상적인 걸 칠 거거든요. 근데 몰랐으니까 오늘 처음 소개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이거 임포트해서 쓸 수 있구나.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머지는 얘는 스트링은 자바의 랭에 있고 얘는 자바의 랭에 있지 않는 패키지에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니까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쓸게요. 됐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돼요. 일단은 구성 요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멤버 필드, 메서드, 생성자, 이너 클래스를 제외하면 이 세 가지밖에 없긴 하다, 그죠? 그 중에서 뭐예요? 그러면 모두 표기해야 됩니까? 클래스의 구성 요소 모두 표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구성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안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생성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약간 뭐 초기화 역할을 한다고 하긴 했지만 숨어있는 놈이 있으니까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 요소이긴 해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거는 멤버 클래스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멤버 필드, 멤버 메서드, 생성자가 있었어요. 세 개를 모두 써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 중에서 일부만 사용하셔도 상관없다고요. 다 써도 다 와도 되지만 앞에다가 정의한 것처럼 뭐 멤버처럼 멤버 필드도 있고요, 메서드도 있고요, 생성자도 있고요, 내부 클래스도 있잖아요, 그죠? 다 만들어도 되지만 꼭 다 만들 필수 요소는 아니다. 그죠? 처음에 그러면 얘네들을 정의를 했는데 멤버 필드가 없는 것도 존재합니까? 네, 없어도 클래스예요. 필드가 무조건 존재해야 됩니까? 그럼 아니요, 없어도 상관없다고요, 사실은. 여기 있는 거는 뭐가 있으니까 생성자는 존재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상관없다고요. 클래스를 만드는 규칙 중에서 하나. 일단 구성 요소는 4가지를 구성하시면 되는데 구성 요소 중에 내가 필요한 것만 만드시면 된다 라는 얘기야.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일단은요, 올 수 있는 건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또는 클래스 타입, 그 다음에 뭐 프리미트 데이터 타입, 라이브러리에서 정의한 데이터 타입 등 원하는 거 모든 거 올 수 있어요. 데이터 타입으로. 데이터 타입이라고 정의한 것들은 일단 필드로 모두 올 수 있죠, 그죠? 필드. 제일 먼저 그래서 필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메서드는 그 이후에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일단은 구성 요소. 알겠죠? 자, 이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클래스를 제가 정의한다. 제가 목적은 뭐였어요? 이거 정의한 목적이 뭐예요? 그죠? 내가 만약에 지금 웹 개발을 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웹 개발을 하기 위해서 웹 개발을 하고 웹 개발할 때 목적은 뭐냐면 웹 개발하려고요. 웹 개발을 하려고. 근데 그 웹에다가 내가 뭘 만들려고요? 게시글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죠?
게시글이라는 기능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냐면 게시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력한 데이터들을 내가 데이터베이스에다 정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죠? 사용자가 만들죠? 매번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 있겠죠. 자, 우리 게시글에서는 작성자가 필요 없어.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 없는 거야? 작성자를 저장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맞죠? 무기명이야 라고 하면은 작성자 무기명 표기 안 할 건데 뭐하러 필요해요, 그죠? 필요 없겠죠. 자, 우리 회사는 사용하는 사람들 명확하게 구분해서 IP 주소까지 표기할 거야. 왜냐면 이상한 걸 막 자꾸 쓰는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의 IP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IP 어드레스를 저장할 거야. 문자로 넣어도 되고요. IP는 IP가 있긴 한데, 그지? 어쨌든 그런 것들도 추가로 넣을 수 있겠죠, 그죠? 개발자에 따라서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얘기 왜 하는 거냐면, 이렇게, 자, 어쨌든 현실 세계에서, 이게 현실 세계에서 내가 웹이라는 게시글을 만들 목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부에다 그럼 나는 게시글을 뭐라고 구성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씩 제목이 필요하고요. 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필요하고 작성자도 필요할 것 같고요. 조회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작성일도 필요할 거야. 이렇게 도출해낸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추상화라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추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추상화는 여러 군데서 사용하긴 할 건데 어쨌든 데이터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데이터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름도 만들었잖아요. 게시글이라고 해서 보드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요, 제목이라고 하고서 타이틀이라고 합시다. 컨텐츠라고 합시다. 이렇게 정리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그죠? 도출해내는 작업들. 더 세부적으로 도출해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이 정도 있으면 우리는 게시글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추상화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오브젝트 처음에 들어올 때 컨셉에서 들어올 때 제가 설명했던 게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애브스트랙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상화의 표현이에요. 근데 추상화에 대한 부분들은 또 세부적으로 다루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로 처리해서 이렇게 특정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작업들이잖아요, 맞죠? 뽑아내는 작업들도 일종의 추상화의 작업이에요. 추상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상화가 좀 난이도가 있어요. 이해하시는데 난이도가 있긴 한데 이런 과정도 도출해내는 작업들도 일종의 추상화입니다. 미술에서 미술관 자주 가세요? 그림 중에서 산수화도 있고 뭐 인물화도 있고 정물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미술에서도 뭐 있어요? 추상화 있죠. 해석하기 되게 난해하지 않아요? 작가가 의도한 대로 자기 작가는 이해하죠. 근데 보는 사람은 어때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작가가 만드는 사람이 나는 동그라미를 쳐놓고 얘를 동그라미 많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해놓고 얘를 뭐를 영상에서 만들었다고요? 의미 부여하는 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발자도 보드라고 해놓고 내가 이렇게 구성 요소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보드는 달라질 수 있긴 해요. 그러나 그 미술의 추상화하고 코드의 추상화가 조금 달라야 되는데 접근한 사람들이 이거는 게시글이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렇죠? 도출해내야 되는 거, 내용물을 만들어낼 때. 미술의 추상화는 뜬금없이 동그라미 해놓고 나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도출해내는 작업을 우리는 추상화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추상화. 뒤쪽에 가시면 다시 추상화에 대한 부분을 따로 다루긴 할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객체를 구성하는 이런 도출하는 작업 자체도 추상화입니다 라고, 그래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 썼고요. 단어도 잘 기억하세요. 클래스의 정의. 영어로 정의 뭐였죠? 네?
그 제가 말하는 정의는 생성한다는 의미의 정의야, 그죠? definition 보통 또는 좀 줄여가지고 뭐 동사형으로 define, definition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definition 정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클래스를 정의라고 하되 정의는 내가 처음 만드는 거예요 라는 표현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렇게 해석하시라고 했어요, 그죠? 처음 만드는 거요. 클래스라는 보드라는 데이터 타입을 제가 지금 만들었어. 컴파일러야 이거 보드라고 인식해줘. 정의하는 거예요. 알겠죠? 추상화는 우리가 언제 쓰는 거냐면 컴파일러는 추상화라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얘기할 때 도출해낸 작업들을 설계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계할 때 그런 작업할 때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제 실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제가 여기 클래스고요. 밖에다가 SIC에다가 별로 패키지 별도로 만들게요, 여러분들. 일단 밖에다가 만드는 건 나중에 하고요. 내부에서 미안해요. 이렇게 할게요. 클래스 만들어 볼게요. 보드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다른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메인 메서드에서 이 보드를 활용해서 실행해 볼까 합니다. 라고요, 그렇죠? 자, 여기다가 보드 타입의 어떤 메모리 공간을 확보할 거예요 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방금 만들었던 보드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보드. 이 보드가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 될 수 있으니까, 새로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했죠? 객체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실제 이제 메모리 공간에다가 확보하는 작업을 한다. 보드. 그럼 확보하는 작업은 객체를 만드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만든다고요? 이렇게요. 만드시고 new 키워드와 함께 인스턴스 해주시고, 이 상황에서 메모리 공간에다가 할당해주세요 라는 의미라고 했고요. 힙 메모리를 할당해준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초기화밖에 없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왜냐면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라고 했는데 생성자가 존재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구성 요소 중에서 기본 생성자까지만 일단은 의미를 부여해 볼게요. 생성자라는 게 있는데 컨트롤 스페이스 쳤고요. 엔터 빵 치니까 자동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이놈이 뭐라고요? 생성자예요, 생성자.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기는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생성자 내부에 아무것도 정의 안 했는데 뭐하러 화면에다가 표기하냐, 이거 생략해서 써라 라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를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 기본적으로 생략을 해서 써라. 이게 낭비지 않냐, 코드 쓰는 것도 낭비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생략의 표현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그랬다고요? 구성 요소 중에서 자, 생성자 세부적으로 다루긴 할 건데 이거 생성자고요. 기본 생성자, 그냥 기본 생성자라고 할게요. 기본 생성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가 작성이 가는데 생성자 호출이요. 그래서 호출이라는 걸 쓸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뭔가가 정의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생성자가 만들어져 있을 때. 생성자 정의해놨잖아, 그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코드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생략이 돼 있어도 자동으로 만들어 줄 거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겠죠, 그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호출이 가능합니다. 역할들은 말했고요. 이거는 힙 메모리 할당해 주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필드 초기화니까 얘네들을 필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죠? 각각의 데이터들을 초기화해 줍니다. 이거 뭘로 초기화해 준다 했죠? 스트링은? 네, 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여기다가 초기 값으로 이렇게 넣어줘도 되긴 한데 넣을 필요가 없다. 알겠죠? 레퍼런스 타입의 초기 값은 다 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초기 값 뭘로 설정하시면 돼요? 아세요, 모르세요? 이거 아래에 있는 거는 이거 초기 값 알죠? 뭘로 설정된다고요? 아래 거는요, 오늘 처음 소개했는데 로컬 데이트 타임이라고 오늘 처음 봤잖아요, 그죠? 초기 값 뭘로 설정하면 좋을까요? 이거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고요. 이것도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 무슨 타입? 클래스 타입. 아까 클래스 메모리 공간 할당해주는 거 이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클래스는 메모리 공간에 할당하면 어디다가 할당해주고요? 힙에다가 할당해주고요.
그 다음에 누가 참조해줘요? 이런 식으로 참조해가지고 쓰는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레퍼런스 타입이에요. 나는 로컬 데이터 타입은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셔도 되겠지만 의미는 동일하다고요. 자, 대문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클래스형의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죠? 클래스 유형의 데이터 타입으로 변수를 만드는 거고요. 그죠? 그죠? 만들어 쓸 수 있는 것들은 그러면 내가 초기값을 정의하지 않았는데 그럼 무슨 타입으로 정의가 된다고요? 네, null이요. 이것도 마찬가지 초기값을 설정을 만약에 내가 모르겠다면 뭘로 설정이 된다고요? null 초기화가 가능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배열 플러스 클래스 타입의 변수로 선언된 것들은 null 초기화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클래스 변수에다가 굳이 저렇게 넣을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제에서는 쓰긴 하는데 쓸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예제에서는 다뤄볼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넣어줘도 되지만 이런 역할들을 누가 해준다고요? 내가 따로 넣지 않으면 누가 해준다? 아래에 있는 생성자라는 놈이 그런 것들을 담당해 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초기화 문장을 넣을 이유는 없긴 합니다만 간혹 가다가 이제 넣을 때가 있긴 해요. 넣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긴 한데 그거 나중에 학습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는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시면 돼요. 네, 일단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멤버 필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기본적으로 기본 생성자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접근하는 거, 필드에 대한 것들 일단 먼저 학습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해볼게요. 자, 필드. 지금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필드 접근. 보드.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데이터 공간은 뭐 새로 뭐 만들어내면은 제가 이거 그림 그리지 않아도 되긴 하겠죠. 그렇죠? 구분만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스택에다가 방금 만들어 놓은 거 뭐예요? 무슨 거? 제가 보드 1이요. 그죠? 쉽게 해서 그냥 B1이라고 할게요. 그죠? B1이라고 만들었으면은 메모리 공간은 되게 많이 만들어졌겠다. 그죠? 어쨌든. 사이즈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문자열이야. 문자열이기 때문에 몇 바이트짜리 만들어줄까요? 4바이트짜리. 레퍼런스 변수 4바이트짜리로 다 만들어줄 거야.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긴 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참조를 해주겠죠. 그죠? 인트도 4바이트고, 그죠? 로컬도 몇 바이트예요? 로컬 데이트도? 일단은, 나 모르잖아. 그죠? 클래스 타입 이게 다 4바이트짜리를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메모리 공간에 어떻게 할당되는지 기본적으로는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다 널로 초기화가 됐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 개만 확인할게요, 여러분들. 데이터 타입 다른 것만 확인해 볼게요. 요놈 확인해 보고, 요놈 확인해 보고, 요놈 확인만 해 볼게요. 출력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앞에서 했던 거하고 동일하죠? 일단 틀릴 건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보드점 타이틀. 입력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요. 점 누구야? 리드 카운트. 그 다음에 이거 기본 초기화가 됐는지 확인해줘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나머지는 물론 다 똑같은 데이터 타입이니까 로컬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거 누구야? 제가 크리에이트 데이터 타입 데이트라고 넣었는데 요놈이요. 세 가지만 확인해보고 볼게요. 실행합니다. 그렇죠? 얘도 널초기야. 얘는 인티어니까 0. 로컬 데이트는 오늘 처음 소개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클래스 타입의 변수이기 때문에 널초기화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레퍼런스. 모르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다 널초기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긴 하겠다. 그렇죠? 네. 동일한 거 그냥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게시글 내용들 일단은 일부러 제가 몇 가지만 일단은 출력을 하려고 넣어놨는데 보실게요. 출력. 기본값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스트링 타입이나 이렇게 클래스 유형의 클래스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은 다 널 초기화 또는 배열도 마찬가지겠죠. 널 초기화가 일어나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형인 것들은 0에 대응하는 값이라고 했으니까 인트 0도 0, 더블 0도 0.0, 불린형은 제가 불린형을 안 넣긴 했는데 하나 넣어볼까? 저번에 출력했으니까 안 넣어도 되겠다. 그죠? 보드 일단은 넣어볼게요. 보드
보드에다가 불인형 넣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넣는다라면은 이제 삭제 여부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삭제했습니까? 그러면 실제 메모리에서 삭제를 하긴 하는데 바로 삭제하진 않아요. 삭제가 되는 데이터야 이렇게 보관해놨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삭제 여부 is 뭐라고 할까요? 삭제, delete, deleted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넣어볼게요. 그렇죠? 넣어놨습니다. 그럼 요거는 무슨 타입으로 정의됐다고요? 기본형이 false겠죠, 그렇죠? 그러면 접근할 때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내가 is 했으니까 deleted 값을 출력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0에 대응하는 숫자니까 뭐 여러분들이 false는 이진수로 변환한다면은 0으로 변환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에 대응하는 기본값인 false가 기본값입니다. 디폴트 초기화된다. 그럼 제가 지금 출력 안 한 데이터들이 있죠, 여러분들? 좀 더 디테일하게 쓰면은 이렇게 쓸 건데 마저 한번 작성하세요. 이거는 뭐라고요? 제목.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작성할게요. 아직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뺐는데 제목 얘는요 조회수 이런 식으로 얘는요 작성일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다, 그죠? 작성일이고요. 얘는요 삭제 여부 뭐 이렇게 할까요? 삭제 여부 정도로 봅시다. 출력 다시요 하시면 뭐 마찬가지긴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작성 이런 것들 이제 넣는데 나머지 요소도 다 출력이 가능한 요소잖아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한번 작성해 주세요. 뭐 한 10초면 돼요? 나머지가 제목 넣고요. 내용 출력 안 했다 그러죠? 내용도 한번 출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요 작성자 출력 안 했잖아요. 작성자까지만 요 두 개만 더 추가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10초면 돼. 복사해가지고, 그죠? 요놈 복사해가지고 복사하고 뭐만 바꾸면 돼요? 이거는 내용이요. 요놈은요? 작성자요. 이렇게 한번 표기해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접근하는 거는 내용이라는 거는 배열은 인덱스 번호로 가지만 여기 있는 거는 좀 더 명확하게 해당하는 필드의 이름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점 찍어서 오타 내지 않고 가셔도 되긴 하겠죠, 그죠? 작성 내용은 컨텐츠고요. 작성자는요, 이거 더블 클릭해서 그대로 점 찍으면 자동 완성 기능 이용하셔도 되고요. W 치면은 자동으로 W로 시작하는 필드들 딱 나오고 나머지 뭔가가 더 나오긴 하는데, 그죠? 이렇게 엔터만 치면 자동 완성 기능으로 간단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밑줄 나온 사람 없죠? 필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모두 출력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다 출력할 거면서, 그죠? 자, 디폴트 초기화된 모습 보이죠, 그죠? 이런 디폴트 초기화해 주는 게 누가 역할을 한다고요? 이렇게 기본 생성자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성됐었어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값이 없으면은 메모리 공간에다가 객체를 만들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 데이터를 한번 집어 넣어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는요 쭉쭉쭉쭉쭉 하이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해서 일단 집어 넣어 볼게요, 여러분들. 데이터 집어 넣을 거예요. 대입 연산 시킬 거라고요. 해당하는 지금 객체가 생성됐으니까 객체에다가 실제 데이터들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제목은요, 그럼 제목에다가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객체 변수, 그죠? 객체 변수를 만들었으니까 객체 변수 아이고야, 컨트롤 C를 안 눌렀나봐요. 자, 더블 클릭 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자주 활용하시라고 했어. 점 누구야? 제목이니까 TI에다가 타이틀에다가 우리가 직접 입력할게요. 일단 수동으로 그냥 테스트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여기다 뭐라고 넣으시면 돼요? 그냥 제목
테스트라고 할게요. 이거 넣을게요. 넣었죠?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은요? 내용도 넣어볼까요? 내용은 어떻게 되시면 돼요? 보드 1점 해서 컨텐츠에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 컨텐츠에다가, 그리고 내용이요. 내용입니다. 내용입니다. 넣을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누구 넣을까요? 작성자 넣어볼까요? 작성자는 라이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다고 하죠? 작성자는 자기 이름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다고 하죠? 맞아요? 그 다음에요. 조회수는요. 현재 조회수 제가 업그레이드 안 시켜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넣어준다고 하면은 한번 내가 조회했다고 칩시다. 조회했다고 치고, 그럼 어떻게 정의하시면 좋을까요? 조회수는 0에서 1로 증가시킬까요? 보드점 누구야? 리드 카운트는 자, 보드점 리드 카운트 더하기 1 할 거니까 제가 이렇게 쓰면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실까요? 또는 여기다가 뿔뿔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뿔뿔 해도 될까요? 뿔뿔 또는 더하기 1도 기억하시겠죠, 그죠? 똑같은 거니까 이거 대신해서 뿔뿔 해도 뭐 무관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변화를 줘봤습니다. 초기값에서 변화를 한번 줘봤다고요? 그 다음에 작성일은 지금 없잖아요. 우리가 얘는 생성하는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넣어볼게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해하진 않고 갈게요. 요것도 어차피 신텍스일 거니까 create date는 날짜잖아요, 맞죠? 날짜 타입 사용하는 거 몰랐어요, 그죠? 요거는 날짜가 아까 우리가 local date time이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local date time 요거 클래스 이름 제가 더블 클릭하면은 드래그 돼서 이렇게 선택되잖아요, 그죠? 컨트롤 C 복사 아니면 그대로 치시면 되겠죠, 그죠? local date time 요거는 생성하는 게 조금 다르다, 그죠? 원래는 new에서 생성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객체 만들 때 제가 new에서 생성자 호출합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 방법을 막아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능하긴 하지만 이렇게 now라는 거 보이실까요? NOW.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추가적인 객체 생성하는 방법인데 추가적으로 new 해가지고 생성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객체 생성할 때 우리가 객체 변수 플러스 new 해서 생성자 호출하는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다른 방식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배울 예정입니다. 이렇게 초기화 해볼게요. now라고 해서 현재 시간을 시스템에 있는 현재 시간이요. 로컬 현재 돌아가고 있는 로컬 지역에 있는 타임존을 적용해서 넣습니다 라고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삭제하고는 펄스니까 삭제했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아니요 라고 그냥 디폴트 타입 그대로 넣을 거예요. 수정하진 않을 겁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삭제하고는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요. 삭제하진 않고 뭐 변경하진 않고 그대로 놓을게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방금 위에 있는 게시글의 메모리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입력 정보를 입력을 했다고 칩시다. 입력을 했죠. 입력이 된 거죠. 입력이 됐으면 내가 이거 다시 입력된 정보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는지 출력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출력하면 되겠죠, 그죠? 출력해 봅시다. 다시 출력할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뭐 한다고요? 그러면 입력한 데이터가 잘 들어간지 출력할 겁니다. 그럼 일일이 또 여기 위에 것도 또 쳐야 되겠다, 맞죠? 또 쳐야 되겠죠? 일단은 뭐 쳐도 되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복사해서 일단 쓸게요. 또 출력하는 거니까 데이터 출력할 거예요, 맞죠? 출력할 예정이에요. 출력해 봅시다. 잘 들어가는지 볼까요? 확인. 자, 처음에는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나왔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입 연산을 통해서 해당하는 그저 객체 변수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메모리 공간에 직접 접근해 가지고 데이터가 입력이 가능했잖아요, 그죠? 입력했더니 막 나오고 있고, 날짜는 우리가 처음 보는 거라서 여기까지가 날짜고요. 여기 뒤에가 이제 타임존이에요. 시간 정보까지.
너무 복잡하면 나중에 바꿀 거고요. 삭제 여부는 아직 삭제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펄스라고 일단 출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나와요? 근데 여기 확인했더니요, 제목입니다 라고 하고 싶었는데 제목 테스트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수정할까요? 수정할 거예요. 수정합니다. 제목을 수정할 거고요. 수정 작업할게요. 잘못 입력했네. 수정하려면 뭐 하시면 돼요? 제목 수정할게요. 그럼 제목만 수정하시면 되겠다, 그죠? 제목 수정할 거니까 이렇게 넣고, 아이고, 아까 뭐야? 이런 식으로 그냥 입력할게요, 그죠?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작성자도 수정할 거예요. 내가 이름으로 넣었는데, 이름을 넣지 않고 뭘 넣을 거야? 이거는 관리자입니다 라고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입니다 라고 넣어줄 거예요. 전체 데이터 중에서 일부만 제가 수정을 한 거예요, 그죠? 일부만 수정했고요. 그럼 결과를 또 확인할 겁니다. 수정 후 결과 확인, 그죠? 뭐 하시면 돼요? 전체 결과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거도 복사해 가지고 쓰시면 되긴 하니까, 그죠? 일일이 다 치려면 번거롭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복사해 썼습니다. 복사해서 쓰니까 편리하죠? 네. 자, 수정됐어요? 잘 됐죠? 이 코드는 뭐 저희가 데이터 초기화도 했고요, 그죠? 처음에 생성도 했고요. 처음에 입력할 때 한 처리도 했고요.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도 해봤습니다. 잘 따라하셨죠? 빨간색 뜬 사람 없죠? 자, 문제점을 이제 제기하셔야죠. 문제점은 아니고 비효율적인 작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기 있는 코드에서는 뭐 그렇게 이제 오류가 난 것도 없고 뭐 처리 속도도 빨리 나왔고요, 그죠?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죠? 근데 비효율적인 작업을 했어요. 뭘 했을까요? 네? 프린트 에러는 너무 많이 썼어요? 아이고, 야, 이거 드래그가 돼가지고. 자, 아이고, 어디가 사라졌네? 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이 코드에서 뭐 크게 출력하는데도 문제 없고 에러도 없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면 되긴 해요, 그죠? 근데 비효율적인 작업. 똑같은 게 여러 번 반복해서 출력하고 있어요, 그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1번에서 17번까지. 얘는요, 25번에서 30번까지. 여기 출력 문장 있잖아요, 그죠? 출력 문장이 3번씩 반복하고 있네요, 그죠? 만약에 또 수정했다면 또 데이터 확인하려면 또 출력해서 확인해보면 되긴 하겠다, 그죠? 그럼 매번 데이터를 출력할 때마다 저 코드를 매번 써야 됩니까? 뭐 쓰시면 돼요? 뭐 쓰시면 돼요? 라고 했을 때 반복되는 건 반복문 썼는데, 그죠? 여기서는 반복문 쓰면 될까요? 반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로직이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돼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걸쳐져 있는 코드들이 다르죠. 사실은 출력하고 나서 데이터를 하나, 둘, 셋, 넷, 5개 입력하는 거였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는 2개만 수정했고요, 그죠?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게 다르다, 그죠? 다르기 때문에 뭔가 반복문을 적용하기는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출력 문장 자체는 저렇게 출력한다고 가정합시다. 3번씩 반복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저번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코드는 문법이 만들어질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중복된 것들을 자꾸 제거하면서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탄생한 문법들이 꽤나 많습니다라고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자, 이것들을 비효율적인 작업을 제가 2번이나 했고 더 생성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때 탄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뭘 활용하냐면요. 클래스의 구성 요소 두 번째 누구야? 메서드를 활용할 겁니다. 여기 메서드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메서드는 내가 필요해서 만드는 거지 무조건 만들라는 거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아, 출력 문장을 내가 빈번하게 작업을 할 건데 그게 너무 불편하네요, 지금. 그죠? 그래서 뭘 만들 거라고요? 메서드를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서드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메서드를 만들어서 쓸 거라고요. 자, 메서드를 제가 만든다고 했는데 정식 명칭은 메서드를 만들어요 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메서드를 뭐 하시면 돼요? 뭐래요? 다른 말로? 정의야. 메서드를 정의하시면 됩니다. 정의는 몇 번 해야 돼요?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죠? 한 번만 하는 거지 여러 번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메서드 정의는 아까 어디다가 한다? 클래스 내부에 올 수 있는 멤버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죠?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그런 기본적으로 메서드가 없지만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위쪽에 오셔도 되고 생성자 뒤에 와도 되고 생성자 앞에 와도 되고 순서는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기본적으로는 거의 하면은 조금 심플하게 관리하려면 필드를 제일 위쪽에 놓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 뭐 생성자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일반적이다 라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메서드를 준비해 볼게요. 그럼 얘는 제가 단지 뭘 할 거냐면 출력하는 메서드요, 그죠? 메서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를 출력해요? 보드 안에 있는 멤버를 출력하는 거죠. 멤버. 여기다 제가 정보라고 했는데 데이터라고 할까요? 멤버에 정보라고 했으니까 각각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라고 할게요.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는 멤버의 정보라고 해볼까요? 그죠? 멤버 정보를 출력해 볼게요. 메서드. 메서드는 일단은 뭐 제가 앞에다가 퍼블릭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지만 지금 붙이지 않고 쓸게요. 일단은 메서드 그러면은 생성 규칙을 아셔야 되긴 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메서드 생성 규칙을 알아야 되나요? 메서드를 생성하는 신텍스를 배워야 되긴 하는데 첫 번째 일단 접근 제한은 제가 제외하고요. 리턴형 타입이라고 해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리턴 타입을 정의하십니다.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래요. 그 다음에요. 메서드 이름이요. 그 다음에요. 파라미터 구간.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생략. 그 다음에 실행 구간. 바디. 이게 신텍스예요. 내용은 코드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해볼게요. 자, 이게 신텍스예요. 리턴형 타입은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모를 때는 일단은 뭘로 시작하냐면 void. 저번에도 아마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void는 폐쇄된 이런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폐기된, 폐쇄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 물건에 대해서 void면은 폐쇄됐다. 제가 예전에 은행에 있었는데 자기학수표나 어음에 이런 거 들어오면 수표 받고선 현금을 주잖아요, 그죠? 은행에서 수표 갖다 주면 현금으로 교환해 주세요 하면 현금 주잖아요, 그죠? 그때 은행에서 아 이거 폐기시킬 거야 하면은 구분해야 되겠죠. 이거 다시 유통해서 쓰면 안 되니까. 근데 거기다가 뭐 찍냐 보이드라고 영어 돼 있는 거. 물론 폐기라고 영어 써도 되긴 하겠지만 제가 다녔던 회사가 영어권 회사라서 보이드라고 해서 영어로 돼 있는 거 스탬프로 찍긴 했는데 스탬프로 찍는 방법이 있고 스탬프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나중에 천공기라고 해요. 천공기 구멍 뻥뻥뻥 내는 기계에다가 보이드 빵 찍어버립니다.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표에 구멍이 나 있거나 보이드라고 적혀 있는 거를 여러분들 갖고 다니면 그거는 폐기된 거예요. 갖다가 쓰면은 큰일 나겠죠, 그죠? 네. 부도 처리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출력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뭐라고 할까요? 이름 만드시면 돼요.
메서드 이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보이드는 그러면 일단은 리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보이드라는 키워드 쓰시면 되고요. 우리 리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출력할 거니까 프린트라고 할까요? 프린트.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을 결정했으니까 프린트라고 이름 써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어요. 그죠? 키워드 아니잖아요. 그죠? 시스템.out 프린트 있는데요? 상관없죠.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니까. 제가 새로 만든 거니까. 그죠? 이거는 뭐라고 하면 보드 안에 있는 제가 만든 프린트라는 이름을 만들 거예요. 만들어도 됩니다. 저기도 프린트 ln이라고 써도 돼요? 된다고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름은 저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름은 소문자로 만듭시다 라는 규칙만 정해주시면 돼요. 그죠? AA라고 해도 되고요. 디스플레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름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신에 뒤에다가 뭐 붙이라고요? 괄호를 붙여주시고요. 소괄호. 파라미터가 있으면 넣어주시고 없으면은 안 붙여도 없으면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불필요한 거니까 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 영역인 블럭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메서드는 좀 더 제가 이거 일단 구성 요소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클래스 내부에다가 메서드를 정의하는 구간이라고요.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리턴 쓰는 것들은 제가 메서드 영역 바로 별도로 할애해서 할 거예요. 메서드에 대해서 메서드의 종류 해가지고 할 거예요. 지금은 리턴형 타입이니까 리턴 메서드 내부에는 이런 키워드를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쓰자마자 빨간 줄이 뜨잖아요. 그죠? 아까 여기다가는 이거랑 일치시키는 건데 메서드가 없어요. 그 리턴이 없어요 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요. 리턴 밸류가 없어요. 정확하게 리턴 밸류가 없어요. 근데 자, 리턴할게 0을 리턴해줄게 라는 의미고요. 이거는. 그럼 이게 앞에 있는 표기법하고 뒤에 있는 안에 있는 내부하고는 서로 불일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간색이 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드라고 했을 때는 이런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쓰는 거는 문제가 없긴 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때 문법에서 확인할 거라고요. 그래서 뒤에다가 뭔가가 리턴할 수 있는 기능이 메서드에 있는데 이런 거를 표기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리턴 뒤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실행 이후에 뭔가 반환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들은 별도로 메서드 부분에서 할애하겠습니다. 오후에 메서드 좀 살펴볼 거예요. 메서드를 더 잘 알아야 돼. 됐죠? 자, 그럼 얘가 뭐냐면 프린트하는 메서드잖아요. 그죠? 프린트 시키는 메서드라고 할 거고요. 메서드는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이 클래스 보드에 보통 메서드는 언제 하냐면 기능을 표기할 때, 그죠? 뭐야? 어떤 클래스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기능? 자동차를 만들었어. 자동차의 부품은 필드에다가 저장하면 되죠. 자동차의 색깔, 뭐 연료는 종류가 뭐고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필드에다 정해놨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뭐 주행합니다, 뭐 그러면 달력 뭐 그죠? 그 기능도 있죠. 동작, 행위,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죠? 드라이브 누르면 자동차가 굴러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기능에 대한 것들을 여기다가 표기하시는 영역입니다. 물론 접근하는 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기능이에요? 그러면요, 저희는요 출력 기능을 담당할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죠? 정보들을 출력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능이라고 해석하셔도 일맥상통합니다. 라고 알겠죠? 메서드는 기능이, 행위, 기능, 클래스의 기능을 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보드 테스트에서 아까 출력하는 기능이 뭐였었냐면 요놈이 있었을까요? 그죠?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이거 일단은 복사해서 쓰긴 할 건데 하나만 써볼게요. 자, 왜 하나만 쓰냐면 일단은 여기 있는 타이틀을 출력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출력이 가능하냐? 여기다가 TITLE 라고 치면은 돼요, 안 돼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보인가요? TITLE 쳤더니 뭐 에러 없이 잘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일단 가능한 이유부터 좀 설명할게요.
자, titl이라는 타이틀이라고 하고 있는 변수 이름이잖아요. 그죠?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보드 내부에서 만들었어요. 클래스 내부에서 만들었죠.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멤버 필드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멤버 필드. 멤버 필드 어디서 정했어요? 어디 내부에서 정했어요? 클래스 블럭 내부에서 정했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 가능해요?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네, 보드에서 정했으니까 여기서 정했기 때문에 보드 내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얘를 적용하면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필드는 내가 여기서 정했잖아요. 그죠? 내가 드래그한 범위 내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요. 접근이 뭐라고요? 네. 그러면 안쪽에 있는 메서드에서 접근이 가능해요? 네, 가능하고요. 생성자 아직 사용법은 아직 안 배웠는데 가능하면 이 출력 문장 써도 될까요? 여기서도 써도 되긴 하거든요. titl이 접근 가능해요? 에러 없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력 문장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접근 가능하고요. 그래서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메서드 블럭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생성자도 내부에 있는 생성자이기 때문에 네, 드래그하면 이거는 이해하고요. 네, 클래스 내부에서 일단은 접근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생성자는 어쨌든 접근이 가능하다를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것뿐이죠. 그럼 출력 문장 작성이 가능하죠? 자요, 밖에 있는 문장 하나 제가 복사해서 가져올 건데 밖에 있는 객체 변수를 통해서 출력할 때는 어떻게 가져왔냐면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그죠? 객체를 만들고 나서 해당하는 공간에 접근했잖아요. 그죠? 필드에다 접근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어요? 다이렉트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름으로. 굳이 어떠한 이름을 만들어서 접근할 필요 없고 내 것 안에서 존재하는 내용이니까 바로 접근이 가능한 타이틀. 다르게 접근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면요.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접근 가능한데 this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this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해요. this 영어 잘하시죠? 만약에 아까 밖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출력 문장을 처리할 때 객체 같은 경우는 객체 변수의 이름으로 접근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거는 객체를 만드는 코드가 아니고 코드를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객체 변수가 필요가 없어요. 내부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고요. 그 얘기는 뭐냐, 객체를 만든다라는 거는 외부 코드에서 다른 코드에 접근할 때는 객체를 만들어서 접근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보드라는 클래스 내부에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내부에서 또 다른 필드에다가 접근할 때, 그죠? 내부 블럭에서 코드에 접근할 때는 내 블럭 내부에 있기 때문에 굳이 뭔가 이름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제 이름은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 이름은 조재청입니다. 라고요. 근데 꼬맹이들이 어떻게 해요? 어린애들을 할 때, 뭐, TV에 가끔씩 뭐라고 해요? 와, 제 청이는요, 네, 나이가 48이고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와, 닭살스럽죠. 그죠? 이름을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되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는 해도 돼요? 제 이름은요, 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저의 이름은요, 영어 표현도 마찬가지잖아요. this is,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this, 나 대신해서 쓰거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쓸 수 있는데, 그런 키워드는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거는 this가 그래서 뭘 지칭하는 거냐면 내 클래스 이름이요, 보드를 대신하는 이름이요. 보드라고 쓰면은 닭살스럽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키워드로 접근할 때 내 이름은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요, 여기 있는 this는요 그래서 생략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this라는 이름은요 생략 가능하다고요. 현재 있는 나의 객체는요, 현재 this면요, 그러면 현재 이 객체야. 이 현재 있는 객체 이름을 대신하니까 보드구나. 현재 있는 객체를 대신한다고요. this는 뭐라고요?
나중에 객체를 어차피 얘를 사용하려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얘기는 뭐냐고요? this는 뭘 의미한다? 현재 객체. 객체는 객체 이름을 만들어서 접근했어야 했는데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현재 생성된 객체를 지정할 수 있다고요. 현재 객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this는 뭐 할 수 있다고요? this 쓸 거야, 안 쓸 거야? 잘 안 쓰겠죠, 그렇죠? 명확하게 구분하고 싶어 그럴 때는 써볼 수 있겠다, 그렇죠? 이해되세요? 네. 언제 쓰는지는 알려드릴게요. 언제 쓰는 게 적합한지는. 현재로서는 이 내부에서 이름이 타이틀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나 컨텐츠로 사용하는 이름이 몇 개씩만 존재해요? 한 개만 존재하죠, 그렇죠? 그럴 때는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자동 완성으로 해주는 거는 거의 자동 완성은 명확하게 구분해주긴 하는데, 그러면은 무슨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똑같은 이름이 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기 때문에 저런 문법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이름을 또 쓸 수가 있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할게요. 일단은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메서드가 왜 언제 씁니까? 라고 하죠. 메서드 언제 써요? 일단은 물론 여러 가지 유형으로 쓰긴 하는데 첫 번째 뭐야? 제가 다 정리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기할게요. 자, 그럼 제가 요거는 사용이 가능하다,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클래스로 만든 메서드 내부에서는 멤버 필드에 일단 접근이 가능하다, 그죠? 클래스 내부에서 멤버 필드에 접근이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개념적으로. 자, 메서드 내부에서든 어디야? 위에 있는 멤버 필드 있잖아요, 그죠? 멤버 필드는 해당하는 타이틀 컨텐츠 여기에 접근이 가능하다. 접근이 가능한 이유는 객체 같은 거 외부에서는 접근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 번수를 통해서만 멤버 접근 연산자를 통해서 접근했었고요, 그죠? 내부에서는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가능하다. 만들어서 접근해도 되긴 하지만 굳이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죠? 내부에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굳이 만들지 않고도 접근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명확하게 좀 구분이 필요한데 요거는 어쨌든 this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접근하는 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표기법을 아까 밖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자, 요놈이요. 요놈 복사해서 그대로 다 집어넣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원리 왜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니까 요거는 놓고요. 자, 위쪽에다가 쓸게요. 그냥요. 내부에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넣읍시다. 앞에 거 보드 테스트에서 우리가 만들어 봤잖아요, 그죠? 요놈을 복사해서 넣었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빨간색이 떴죠? 뭐가 문제란 얘기예요? 일단은 요놈이 아까 거 복사해왔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려면 어디까지 복사해서 써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쓰면은 뭐 가능하긴 하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할 이유가 있다, 없다? 네, 내부에서는 접근할 때 객체를 만들어도 되긴 하지만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색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런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변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 변수 대신해서 아까 뭐 어떤 키워드 쓰라고요? this 쓰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접근하는 방법이 얘 없어도 되니까 뭘로 쓰시면 된다고요? 이거 접근할 때 내부에서는 this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나 this를 매번 내부에서 쓰는 것 자체도 불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는데 뭐로 또 이름을 또 부르니?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네, 생략이 가능한데 그냥 놔둘게요. 뭐 이거 지우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능하죠. 생략 가능합니다. 여기서 this는 생략 가능하다. 규칙만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 얘는 프린트 기능이야, 그죠? 프린트 기능이라는 걸 제가 처음 만들어 놨어요.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메서드를 만들었으니 얘를 활용해서 써라 라는 얘기겠죠. 자, 필요하면 활용해서 쓰세요 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메서드는 정의한 문장이고요. 정의해서 사용할 때는 호출하면 안에 있는 내용이 자동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메서드잖아요, 그죠? 메서드의 사용이요. 사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메서드 호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호출을 한다는 얘기고요. 호출을 한다는 얘기는 다시요. 메서드 블록. 블록이 뭐예요? 내용 안쪽에 있는 블록. 블록이라고 할까요? 블록의 내용이 실행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메서드 내부의 실행 문장들이 실행이 됩니다. 메서드 사용한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메서드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고요? 메서드 호출. 호출이니까 콜. 콜이요. 부릅니다. 콜. 메서드 콜. 자, 그러면 메서드는 어디서 호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보죠. 물론 내부에서도 호출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외부에서 더 많이 활용하게 되겠죠 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드 테스트 요놈이 있는데 요놈 그대로 복사할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파일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자 복사할 거예요. 보드 테스트 01 요거 닫아주시고 보드 테스트 01 컨트롤 C 컨트롤 V 02 그럼 아까 만들어 놓은 놈이 그대로 존재하겠죠, 그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불필요한 코드가 아니고 그저 효율적이지 못한, 어쨌든 효율적이지 못한 코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디 구간이요? 여기 구간이 좀 비효율적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왜 그런 거냐면 매번 여기서도 쓰고 있고 여기서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자, 이거를 매번 쓰는 거는 귀찮잖아요. 반복해서 수행하고 있잖아요, 문장이. 일정한 구간이 반복해서 출력 문장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으면 얘 대신해서 뭘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메서드를 정의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서드 목적. 일단은요. 여러가지 목적 중에서 첫 번째. 반복적인 기능을 매번 문장을 쓰지 않고 호출만 하면 여기 있는 내용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죠? 자, 확인해 볼게요. 그럼 얘도 멤버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면 객체를 여기서는 외부 파일, 다른 파일이죠. 요런 파일하고 요런 파일하고 다르죠, 그죠? 다른 파일이에요. 그래서 객체를 만든 건 동일하고요, 그죠? 동일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워버리시고 어떻게 쓰시면 돼요? 접근을 할 건데 메서드도 멤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외부 파일에서는 객체를 만들었고요. 객체 점 메서드 이름 뭐예요? 아까 뭐라고 불렀죠? 프린트. 프린트가 있을까요?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이세요? 삼각형 세모 이거 꽉 차 있는 거 보이시고요, 그죠? 보이드라고 되고 프린트라고 보이실까요? 네, 프린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문장이라고요? 호출입. 이 얘기는 뭐라고요? 메서드 내부를 실행해라 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이 내부에 있는 문장이 실행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멤버이기 때문에 멤버 접근 연산자인 점을 통해서 접근한 거라고요, 그죠? 객체 변수에서 접근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또 누가 똑같아요, 요놈이? 어디서도 사용하고 있다고요? 이쪽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그죠? 출력하는 문장에서도 동일하게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요? 얘를 지우고 보드점 프린트 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문장도 동일한 문장이었었잖아요, 그죠? 여기도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보드 원점
프린트 메서드 호출을 통해서 매번 작성할 코드들을 호출만 하면 심플하게 구성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실행 문장은 앞에서 뭐 내부적으로 수정된 내용들은 제가 고치진 않았으니까 확인해서 보시면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드 테스트 1번에서 작성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비교해 볼까요? 보드 테스트 1번하고 보드 테스트 2번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 1번이고요 2번 문장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훨씬 더 간결하게 처리가 가능하네요 라고. 그죠? 동일하게 처리하셔도 돼요. 일단 메서드 목적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은 메서드 부분에서 따로 저희가 바로 볼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메서드는 언제 쓸 수 있다고요? 어떤 프로그램 로직을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능,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서드를 정의를 해놓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매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뭐 한 거예요? 중복된 코드의 제거. 그래서 나오고 있는 문법이 뭐라고요? 메서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출력 기능을 이용하면 편하게 출력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재료를 바꿔서 뭐 하시면 돼요? 출력해주고 있고. 메서드입니다. 일단은 가장 쉬운 게 요놈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럼 메서드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거예요, 그죠? 제가 얘기한 거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후에는 세부적으로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4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 정도로. 그래서 다른 예제하고 더불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예제 다루기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심플하게 해서 구성해서 일단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질문 있는 거 받을게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거나 있으면